새벽 4시 제가 눈을 뜰 때 세상은 아직 어둡습니다. 사실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어요. 거실 소파는 제 몸에 맞지 않았죠. 25년 전 아내와 함께 고른 이 가죽 소파는 손님용이었는데 이제는 제 침대가 됐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목도 뻐근했죠. 75살 몸이 소파에서 자기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안방은 제 공간이 아니니까요. 일어나자마자 작업대로 향했습니다. 손때 묻은 구두 한 켤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낡은 구두에 굽을 갈아 끼우는 일, 그게 제가 평생 해온 일입니다. 본드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좋아요. 이 냄새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냄새 속에서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굽을 끼우고 복도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딸깍 딸깍. 균일한 소리가 나야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한 박자가 삐끗했죠. 다시 조정하고 또 걸어봤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이제 됐어요. 복도 끝 안방 문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닫혀 있었죠. 저와 그 문 사이의 거리는 고작 10m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 윤재가 결혼하면서 며느리 소라가 들어왔어요.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니 아내 생각이 덜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혼자 먹는다거나 문을 닫고 이야기한다거나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죠. 젊은 부부니까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 인사가 사라졌습니다. 눈도 잘 안 마주쳤죠. 제가 말을 걸면 네 한마디로 끝냈어요. 밥상을 차려놔도 저희는 괜찮아요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집인데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무쳤죠. 김치를 꺼내고 계란도 부쳤습니다.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6시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소라였어요. 아버지,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소라는 냉장고로 걸어가 우유를 꺼냈어요. 밥 차렸어요. 같이 먹을까요? 저는 괜찮아요. 아침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다이어트요. 매일 듣는 핑계였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건강에 안 좋아. 아버지,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 유행이에요. 건강에 오히려 좋대요. 그렇게 말하고는 우유 한 잔만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딱!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눌렀어요. 식탁 위로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죠. 반찬들은 수저 한 번 닿지 않은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요. 6시 반 윤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너는 안 먹냐? 저 늦었어요. 팀장한테 혼나요. 아침 회의 있어서요. 이렇게 일찍 회의를? 요즘 회사가 그래요. 아침 회의가 유행이래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윤재는 예전엔 8시에 출근했거든요. 일부러 일찍 나가는 거죠. 저랑 밥 먹기 싫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네. 급하게 구두를 신더니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가려다 멈칫하며 돌아봤죠. 아, 맞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재의 표정이 어색했거든요. 저희 다음 주에 코타키나발루 다녀올게요. 장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허리 디스크래요. 얼마나 갈 건데? 한 2주일? 아니, 한 달 정도요?
장모님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한 달이요. 허리 디스크로 한 달씩이나 가야 하나요? 그래, 알았다. 다녀와라. 아버지는 집 좀 지켜주세요. 택배도 받아주시고요. 지켜달라고요. 제 집을요.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윤재는 제 표정을 살피지도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찰칵.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떴어요. 입에 넣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죠. 억지로 삼켰어요.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짠맛이 혀를 감쌌죠. 맛이 없었어요. 정성껏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아니, 들렸습니다. 제 호흡 소리가요. 거칠었어요. 짧고 불규칙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구두 작업대로 가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공구를 잡았다 놨다를 반복했죠.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형이었습니다. 천우야, 잘 지내냐? 네, 형님. 며느리랑은 좀 어때? 괜찮아? 형은 알고 있었어요. 제 상황을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 힘들지? 조금요. 아이고,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윤재 그 녀석한테 내가 한마디 할까? 아닙니다. 괜찮아요. 천우야, 너무 참지 마. 내 집인데 왜 눈치를 봐? 형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들 부부한테 잘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나중에 늙으면 그래도 챙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업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였죠. 젊은 제가 아내를 안고 웃고 있었고 어린 윤재가 제 다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함께였죠. 문도 열려 있었고 웃음소리도 많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사진 속 윤재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변한 건지도 모르죠. 늙고 쓸모 없어진 거예요. 창밖에서 비둘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구구구. 평화로웠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요. 하지만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소리만 남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재와 소라는 여행을 떠났죠. 공항 가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어요. 마지막이라도 같이 먹고 보내고 싶었습니다. 소라야, 윤재야, 밥 먹고 가거라. 아버지, 시간 없어요. 비행기 놓쳐요. 소라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방이야. 김밥이라도 싸줄게. 괜찮아요. 공항에서 먹을 거예요. 윤재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그래도 아버지, 택배 오면 받아주시고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저희 한 달 있다 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네. 택시가 왔습니다. 짐을 싣고 차에 탔어요. 창문을 통해 소라가 보였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게 손 한 번 흔들지 않았죠. 택시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밥이 그대로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혼자 앉아서 먹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김치 한 점, 국 한 모금.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습관이었죠. 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어요. 식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혼자서요.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반찬을 집었다가 놨죠.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로 수증기가 피어올랐어요. 하얗게 조용히요. 그 수증기를 보고 있으니까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제가 눈 뜨기 전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따뜻한 국 냄새에 잠이 깼고 식탁에 앉으면 반찬이 가득했죠. 여보, 많이 먹어요. 오늘 일 많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말하곤 했습니다. 응, 많이 먹을게. 국 더 줄까요? 아니, 괜찮아. 고등어 구웠어요. 좋아하시잖아요. 고마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혼자 해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집이 조용하니까 모든 소리가 증폭됐습니다. 오전 10시쯤 택배가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땡그랑. 밝은 소리였는데 왠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상자 3개를 들고 있었어요. 천우 씨 댁 맞으시죠? 네. 여기요. 서명 부탁드려요. 받아서 거실에 놨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소라 친정이었어요. 상자를 열었죠.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과, 배, 감, 귤, 포도까지요. 비싼 과일들이었어요. 한 박스에 10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았죠. 상자 안에 메모지가 있었어요. 소라야, 몸조리 잘해. 과일 많이 먹어. 엄마가 고른 거야. 아빠가 돈 보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저를 위한 게 아니었죠. 메모에는 소라 이름만 있었고 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다른 상자들도 열었어요. 건강식품, 비타민, 고급차 세트, 홍삼 세트가 들어 있었죠. 전부 소라 앞으로 온 거였습니다. 3번째 상자를 열었어요. 옷이 들어 있었죠.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가격표를 봤어요. 100만 원이 넘었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싼 옷이었어요. 상자들을 다시 정리하고 거실 구석에 쌓아뒀습니다. 소라가 돌아오면 주려고요. 열어본 것들은 다시 포장했죠.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봐서요. 남의 물건이요. 제 집에 온 택배인데 남의 물건이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구두수선 주문도 뜸했죠. 요즘은 다들 새 신발을 사지 고쳐 신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예전엔 주문이 많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구두를 들고 왔죠. 사장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네, 내일 찾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역시 사장님 솜씨는 최고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공구 상자를 열었어요. 본드, 망치, 송곳, 실, 바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 도구들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도구들이 제 인생이었어요. 손을 뻗어 공구 상자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웠죠. 금속과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문득 생각했죠. 이걸 들고 어디론가 떠나면 어떨까요? 여기서 벗어나면 어떨까요? 이 집에서, 이 상황에서, 이 고통에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여기서요. 그날 저녁 윤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잘 계세요? 응. 집은 괜찮죠? 불편한 거 없으시고? 없어. 그럼 됐네요. 여기 날씨 정말 좋아요. 바다가 엄청 예뻐요. 배경으로 소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즐거워 보였죠? 그래. 아, 저희 내일 스노클링 간대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장모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행 오니까 기분이 좋아지셨나 봐요. 장모님이 좋아졌다고요? 허리 디스크가 여행 와서 나았나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핑계였던 거죠. 아버지, 택배 받으셨죠? 장모님이 보낸 거예요. 응, 받았어. 다 소라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나중에 소라가 정리할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고요. 알았어. 그럼 아버지 잘 계세요. 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꺼졌어요. 검은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죠. 늙은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눈가가 처졌고 입꼬리도 내려갔죠.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제 얼굴이 또렷했어요. 이마에 깊은 주름, 뺨에 처진 살, 흰 머리, 누런 이빨. 75의 제 모습이었어요.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습니다. 피부가 거칠었죠. 탄력이 없었어요. 늙었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죠.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안방 문을 봤습니다. 닫혀 있었죠. 일어나서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었죠. 방 안은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깨끗했어요. 소라가 쓰던 화장대, 윤재의 옷장,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죠. 새 가구들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산 거예요. 제 돈으로요. 그런데 제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폭신했죠. 너무 폭신해서 불편했습니다. 몸이 푹푹 빠졌어요. 베개를 집어 냄새를 맡았어요. 소라의 샴푸 향이 났죠.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아내의 냄새는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아내는 무슨 향을 썼더라? 기억이 안 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소라의 옷들이 가득했어요. 명품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가격표가 아직 달린 것도 있었습니다. 윤재의 양복도 있었어요. 비싼 양복들이었죠. 제 옷은 한 벌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나왔어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죠.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누웠어요.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젊은 모습이었죠.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어딘가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 가요. 전에 약속했잖아요. 바다 보러 가자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가자. 당장 가자. 저는 대답했어요. 정말이요? 거짓말 아니죠? 정말이야. 내일 당장 가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내가 제 팔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꿈에서 깨니 아침이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죠. 베개도 젖어 있었어요. 잠결에 많이 울었나 봅니다. 결단의 소리 마이너스 판매 도장과 딱 깨지는 구. 2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혼자 먹고 설거지를 했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가기로 결심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군요.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경쾌했어요.
땡그랑. 중개인이 고개를 들었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아, 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였는데 삐걱거렸죠. 중개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아내와 함께 산 집이었죠.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이 있고 방이 3개 달린 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대출받아서 샀어요. 20년을 갚았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았습니다. 아, 이 동네요. 요즘 잘 나가는 동네입니다.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시세가 좀 올랐어요. 빨리 팔아야 합니다. 금매세요? 네. 중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딱딱딱. 숫자가 화면에 떴죠.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6억 정도요. 금매니까 5억 5천으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나갈 겁니다. 5억 5천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들분은 아세요? 보통 가족들이랑 상의하시는데 상의 안 해도 됩니다. 제 집이니까요. 중개인이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부터 작성하시죠. 서류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죠.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날짜를 썼어요. 연락처도 적었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에 찍었죠. 서류에 꾹 눌렀어요. 딱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귓가에 크게 울렸죠. 그 순간 떠올랐어요. 어제 수선하던 구두가요. 굽이 깨지면서 나던 소리요. 딱 하고 부러졌었죠. 같은 소리였습니다. 뭔가 부러지는 소리요. 이제 연락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데리고 집 보러 갈 텐데 언제 괜찮으세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그럼 편하네요. 내일부터 보러 다닐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손으로 가렸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잘한 걸까요? 아니, 잘한 겁니다. 확신했죠. 이대로 살 순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장롱이 보였어요. 전부 아내와 함께 고른 것들이었죠. 여보, 이 소파 어때요? 좋은데? 비싸지 않아? 괜찮아요. 할부로 사면 돼요. 손님 오면 앉히게요. 그래, 그럼 이걸로 하자. 아내가 좋아했던 소파였습니다. 가죽 소파였죠. 비쌌어요. 월급 2달치였습니다. 하지만 샀어요. 아내가 좋아하니까요. 이제 이 소파도 남의 것이 되겠죠.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죠. 윤재와 소라의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옷은 구석에 몇 벌 걸려 있었어요. 옷장 아래쪽을 봤습니다. 구두가 쌓여 있었죠. 윤재의 구두, 소라의 구두들이요. 그 사이에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있었어요. 끄집어냈습니다. 여자 구두였죠. 아내 거였어요. 한 짝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 짝은 없어졌죠. 아내가 세상 떠나고 정리하다가 윤재가 버렸는지도 몰라요. 구두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구두를 봤습니다. 가죽이 오래돼서 갈라졌어요. 굽은 닳았고 안쪽은 변색됐죠. 먼지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웠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아내가 걸었을 거예요.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요. 마지막엔 병원 침대 옆 신발장에 놓여 있었죠.
아내는 다시는 이 구두를 신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어요. 삼키고 또 삼켰죠. 하지만 계속 났습니다. 미안해, 여보. 약속 못 지켜서, 제주 못 데려가서, 혼자 보내서 중얼거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작업대로 가서 구두를 놨습니다. 공구를 꺼냈어요. 이 구두를 고치기로 했죠. 가죽에 본드를 발랐습니다. 갈라진 부분을 붙였어요. 굽을 갈았죠. 녹슨 부분을 사포로 문질렀습니다. 안쪽을 닫고 광을 냈어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구두는 새 것 같았어요. 예전 모습을 되찾았죠.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상자에 담았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제가 아내를 안고 웃는 사진이었죠. 둘 다 20살이었습니다. 윤재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사진 뒤를 봤습니다. 안에 필체로 뭔가 쓰여 있었어요. 언젠가 제주 가자. 꼭 약속? 약속이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죠. 사진을 상자에 넣었어요. 구두와 함께요. 그리고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다시는 열지 않기로 했죠. 아니, 열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죽으면 누군가 열겠죠. 나흘이 지났습니다. 중개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손님들 반응이 좋아요. 내일 한 팀 더 보러 온대요. 그래요.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이틀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성사됐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현금으로 바로 치르신대요. 내일 오셔서 계약서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구매자가 와 있었어요. 젊은 부부였죠.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쓰겠습니다. 네. 마당이 있어서 좋아요. 아이 낳으면 거기서 놀게 하려고요. 그래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이번엔 여러 번 찍었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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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5번 찍었습니다. 각 장마다요.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5억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죠. 큰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것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어요. 25년의 추억이 5억 5천만 원이 된 거니까요. 2주일 안에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제 곧 남의 집이 될 곳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상자에 넣고 그릇을 쌌어요. 책을 정리하고 공구를 챙겼죠.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짐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75년을 산 인생인데 짐은 상자 10개가 전부였어요. 평생 모은 게 이것뿐이구나 싶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마지막으로요. 눈을 감았습니다.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와 이 집에 처음 왔던 날, 윤재가 태어나던 날, 윤재가 첫걸음을 뗐던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던 날, 모든 게 이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했어요. 일어나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죠. 뒤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안녕 여보. 먼저 갈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요. 찰칵. 그 소리와 함께 25년이 끝났습니다. 귀가 충돌 마이너스 문, 대화, 그리고 무릎. 윤재와 소라가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정확히는 28일 만이었죠. 현관문이 열렸어요. 캐리어 끄는 소리가 덜컹덜컹 들렸죠. 다녀왔습니다. 윤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도 들어왔어요. 선태난 얼굴이 까맣게 탔죠.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
제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왔구나. 네. 여행 정말 좋았어요. 날씨도 완벽하고 바다도 너무 예뻤어요. 음식도 맛있었고요. 소라가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제 얼굴도 보지 않고요. 윤재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이게 뭐예요?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10개나 가지런히요. 짐이다. 왜 이렇게 많아요? 뭐 사셨어요? 또 인터넷 쇼핑하신 거예요? 아니, 소라도 다가왔어요. 상자를 만지더니 고개를 갸웃했죠. 이거 테이프 색깔이 이사 갈 때 쓰는 건데요? 맞아. 윤재가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설마 아버지가 이사 가시는 건 아니죠? 아니,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누가요? 너희. 웃음이 멈췄어요. 네, 너희가 이사 가야지. 내일까지.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요? 윤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집 팔았다. 잔금까지 다 받았어. 새 주인이 2주일 뒤에 들어온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죠.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을 팔았다고요? 말할 필요 없었어. 내 집이니까. 윤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주먹을 쥐고 있었죠.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야. 그럼 왜 이런 걸 우리 모르게 하세요? 우리도 여기 사는데요. 우리 집이기도 한데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가 산 집이냐? 내 돈 주고 내가 산 집이지. 대출도 내가 갚았고 세금도 내가 냈어. 그래도 그렇죠. 우리도 가족인데 상의도 없이요? 이게 말이 돼요? 가족?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가족이면 아침에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한 달 동안 혼자 밥 먹는 게 가족이냐? 그게 무슨, 가족이면 문을 닫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제 방처럼 문 닫고 사는 게 가족이냐? 아버지, 그건 저희가 프라이버시가, 가족이면 장모 핑계대고 한 달씩 휴가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픈 사람을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소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칠게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나하고 안 맞을 뿐이지. 같이 살 수 없어. 윤재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미치겠네, 진짜.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요? 갈 데도 없는데요. 알아서 하면 되지. 둘이 벌어서 전세 얻어 살면 돼. 돈도 없는데요. 저축한 것도 없고 전세금도 없고요. 내가 줄 돈도 없어. 이 집 판 돈은 내가 쓸 거니까. 내 노후 자금이야. 와,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진짜로. 윤재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소라는 계속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아버지, 제발이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 어떡해요? 나도 어떡하냐고 물어보고 싶었어. 한 달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말이야.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죠. 미안한가요? 조금은요. 후회하나요? 아니요. 전혀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호흡이 거칠어졌죠. 귓가에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 도어락 찍는 소리, 발 뒤축 소리, 가스레인지 불 끄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 시계 소리.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벽을 짚었죠.
숨을 고르려고 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윤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병원 가보세요. 진짜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어요. 약해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내일까지 나가라. 새 주인이 2주일 뒤에 들어온다. 그 전에 나가야 해. 형한테 전화할게요. 형네 집에 당분간 있을게요. 그래, 그렇게 해. 아버지는 어디 가실 거예요? 원룸 하나 얻었어. 걱정 마. 원룸이요? 아버지가? 응. 작지만 괜찮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딱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와 소라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진짜 어떻게? 형한테 전화해봐. 당분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집도 없는데 어떻게?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해? 모르겠어. 일단 형네 가서 생각하자. 아버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엄마 없으니까 이러시는 거야. 혼자 사시니까.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힘든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맞습니다. 확신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윤재와 소라가 짐을 싸고 있었죠. 밤새 쌌나 봐요. 눈이 붓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디 갈 때는 있냐? 윤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한테 전화했어요. 당분간 형네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 형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버지 너무 하신다고. 가족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형한테 내 사정을 뭘 알아? 다 말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화가 났습니다. 이기적? 평생 너희 위에 살았는데 이기적이라고?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 쫓아내시는 거잖아요. 쫓아낸 게 아니라 독립시키는 거야. 너 35이야. 언제까지 부모 집에서 살 거냐? 돈도 안 주시면서 무슨 독립이에요.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는데? 내가 벌어서 살아.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소라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형네 간다며? 거기 오래 있을 수 없잖아요. 형수님도 불편하실 거고요. 그럼 빨리 집 구해. 더 이상 대화가 안 됐습니다. 오전 10시쯤 이삿짐 센터가 왔어요. 짐을 실었죠. 소라는 끝까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 원망하는 표정이었죠. 윤재는 한 번 돌아봤어요.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로요. 후회 안 해. 나중에 혼자 아프시고 힘드실 때 생각나실 거예요. 그때 후회하셔도 늦어요. 그래도 괜찮아. 혼자가 낫지. 차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빈집이 넓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5장. 원룸의 밤 마이너스 작아졌지만 온전한 방. 새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이었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부엌이 전부였죠.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으니까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그릇을 찬장에 넣었어요. 공구 상자는 구석에 뒀죠. 책은 선반에 꽂았고요. 침대를 조립했습니다.
혼자서요. 나사를 돌리고 판을 끼웠어요. 설명서를 보면서 천천히 했죠.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다 하고 나니 저녁이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죠. 당연했어요. 아직 장을 안 봤으니까요.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우유를 샀어요. 라면도 1개 샀죠. 돌아와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어요. 버리긴 아까웠으니까요.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하나뿐이라 금방 끝났죠.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주 고요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폭신했죠. 새 침대였으니까요. 손을 펼쳐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죠. 굳은 살도 있었고 상처 자국도 있었어요. 이 손으로 평생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이 손이 제 인생이었어요.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더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과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편의점 빵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잤죠.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문 닫히는 소리도 안 들렸으니까요. 어느 날 산책하다가 경로당을 발견했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죠. 화투 치는 분들, 차 마시는 분들, 텔레비전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 오셨네요?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네. 여기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저는 여기 회장 맡고 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차를 1잔 받았죠. 보리차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회장님이 다가왔어요.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옛날에 좀 뒀습니다. 그럼 한 판 두실까요? 좋습니다. 바둑을 뒀어요. 오랜만이었죠. 20년 만이었습니다. 졌습니다. 완패였어요. 집을 하나도 못 만들었죠. 실력이 많이 녹슬었네요.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자주 오시면 늘어요. 저희가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경로당에 자주 갔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1달이 지났어요. 바둑 실력도 늘었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천우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길 겁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밤 원룸에 혼자 있었습니다. 스탠드를 켜고 작업대를 폈어요. 구두를 하나 꺼냈죠. 오래된 구두였습니다. 제 거였어요. 20년은 신은 구두였죠. 굽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본드를 바르고 망치로 두드리고 실로 꿰맸죠.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몸이 알아서 움직였죠. 편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끝냈습니다. 구두가 새 것처럼 됐어요. 광이 났고 굽도 새로 달렸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죠. 신어봤어요. 발에 딱 맞았습니다. 편했어요. 일어나서 걸었어요. 딸깍 딸깍 소리가 균일했죠. 좋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라면을 끓이려고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죠.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올랐어요. 물을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끓었어요. 라면을 넣었죠. 계란도 넣고 파도 넣었습니다. 다 끓고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잠깐, 불을 껐나요? 분명히 껐는데요. 다시 확인했어요. 꺼져 있었죠. 왜 확인했을까요? 이상했습니다. 껐는데 왜 다시 봤을까요? 확신이 없었던 걸까요? 기분 탓이겠죠. 라면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하얀 천장이 깨끗했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10달 후 마이너스 길이 2개로 갈라졌다. 10달이 흘렀습니다. 평온한 날들이었어요. 경로당에 나가고 바둑 두고 산책하고 집에서 구두를 고치는 일상이었죠. 행복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고 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더라? 곰곰이 생각해도 안 떠올랐죠. 김치찌개를 먹었나? 아니면 된장찌개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있었어요. 제가 만든 건데 언제 만들었는지 몰랐죠. 이거 언제 만들었지? 모르겠더군요. 며칠 뒤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갔어요. 평소처럼요. 천우 씨, 오늘도 오셨네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왔습니다. 어제도 오셨잖아요. 이틀 연속이네요. 어제도요? 네, 어제 오셔서 바둑 두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어제 경로당에 왔나요? 아, 그랬나요?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일주일 뒤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려고요. 평소처럼 돌아다니며 물건을 샀죠. 귤, 배추, 돼지고기, 두부를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주위를 둘러봤죠.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어요. 분명 와본 곳인데 모르겠더군요. 어디로 가야 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손이 떨렸죠. 어디로 가야 하죠? 길이 2개로 보였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이요. 어느 쪽이 맞는지 몰랐어요. 둘 다 같아 보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분쯤 됐을까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죠.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네, 여기요? 이동입니다. 이동이요. 맞아요. 제가 사는 동네죠. 그럼 집은 어디 있는 거죠? 저기, 이동 몇 번지가 어디예요? 제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 저쪽으로 쭉 가시면 나와요. 5분 정도요.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왜 길을 잃었을까요? 매일 다니는 길인데요. 10년을 다닌 길인데 말입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였어요. 큰 병원이었죠.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이름이 불렸어요.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50대 여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게요? 어제 뭘 먹었는지, 어제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길을 잃었어요. 매일 다니는 길인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5입니다. 가족은 계세요? 아들이 있습니다. 같이 사세요? 아니요. 혼자 삽니다. 의사가 뭔가를 적었어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모르겠었어요. 며칠인지요? 10월. 아니, 9월. 오늘은 10월 12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시죠? 그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아니, 93. 계산이 안 됐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더했어요. 그림을 보여주고 이름을 말하게 하고 단어를 외우게 하고 시계를 그리게 했죠. 다 못했습니다.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뇌 MRI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요. 네. 검사를 받았어요. 뇌 사진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여러 테스트를 했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어요. 진료실에 앉았죠.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천우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경도인지장애 소견이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로 보이고요. 알츠하이머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똑똑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치매 말하는 거죠? 네. 치매입니다. 지금은 초기라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빠르면 몇 년, 느리면 10년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치료는 되나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요. 약을 꾸준히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면 도움이 돼요. 혼자 살아도 괜찮나요? 위험합니다. 가족분이 계시면 함께 사시는 게 좋아요. 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가스를 안 끄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족이,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윤재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제가 쫓아냈으니까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꾸준히 드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종이가 무거웠어요.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았습니다. 봉지가 무거웠죠. 들고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약 봉지를 내려놓고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잊힌다는 게요. 제 기억이 사라진다는 게요. 나중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게 된다는 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붉었어요. 하늘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슬펐습니다. 제 인생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메모지를 꺼냈어요. 중요한 것들을 적기 시작했죠. 내 이름, 내 생년월일, 아들 이름, 아내 이름, 집 주소, 형들 전화번호, 경로당 위치, 병원 이름. 한참을 적었습니다. 손이 아팠어요. 관절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잊기 전에 적어야 했으니까요. 새벽까지 적었습니다. 메모지가 쌓였어요. 제 인생이 종이에 담겼죠.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종이 몇 장에 담기는 인생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고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눈이 부었고 목이 쉬었죠.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물과 함께 삼켰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이 약을 먹어야 해요. 죽을 때까지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땡그랑. 누군지 몰랐죠. 택배도 시킨 게 없었고 경로당 사람들은 초인종 누르지 않고 노크를 하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큰형이 서 있었어요. 윤재도 함께였고요. 형님? 천우야. 형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표정도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되냐? 네, 들어오세요. 비켜섰습니다. 둘이 들어왔어요. 좁은 원룸이 더 좁아 보였습니다. 형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서 사는구나. 네. 좁네. 혼자 살기엔 괜찮습니다. 윤재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앉으세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형은 침대에 앉았고 윤재는 서 있었죠. 천우야, 병원 다녀왔다며? 누가 말씀하셨어요? 경로당 회장님이 연락했어. 내가 치매 진단 받았다고. 회장님이요. 제가 말했었나 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알츠하이머라며? 네. 형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씀드릴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긴. 동생이 아픈데 형한테 말해야지. 형이 소리쳤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픈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윤재한테도 얘기 안 했지? 네. 형이 윤재를 봤습니다. 야, 이 자식아.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넌 뭐 했어? 죄송합니다. 윤재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형네 집에 얹혀 살면서 편하게 지냈지? 아버지 혼자 아프신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당장 무릎 꿇어. 윤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요. 갑작스러웠어요. 야, 아버지한테 사과드려. 아버지, 죄송합니다.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형이 다그쳤어요. 전부 다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밥도 안 같이 먹고 여행 핑계대고 한 달씩 놀러 가고 집 팔리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 아픈 줄도 모르고. 윤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못난 자식이었어요.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죠. 형님, 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안 돼. 이 자식이 제대로 사과해야 해.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지난 일이 아니야. 넌 지금 아픈데 이 자식이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형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윤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됐죠. 아버지, 저희 다시 같이 살아요. 뭐? 저희가 모실게요. 제대로 모실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잖아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건 저희랑 같이 사셔야 해요. 제가 아침마다 약 챙겨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산책도 함께 다닐게요. 내 집도 없잖아. 형네 집에서 나왔어요. 전세 얻었어요. 돈은 대출 받았어요. 소라도 일 시작했고요. 소라요. 그 아이는 왜 안 왔을까요? 소라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래. 윤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라가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많이 울었나 봅니다.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아니에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소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할 일을 안 했어요. 아침에 밥도 안 같이 먹고 문 닫고 살고 아버지 외롭게 만들었어요. 친정에서 선물 오면 혼자 다 가지고 아버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일어나라니까.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남편만 생각하고 저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소라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이제라도 잘할게요. 요리도 배우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할게요. 아버지 모시는 법 배울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일어나. 무릎 아프겠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됐어. 용서한다. 이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라가 제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윤재도 일어났습니다. 셋이 마주 봤어요. 형이 말했습니다. 천우야, 이 자식들한테 기회를 줘. 제대로 배우게 해줘. 형님, 동생아, 혼자 있으면 안 돼. 넌 아픈데. 누가 챙겨줘야 해. 하지만, 제발이다. 형 부탁이야.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변할까요? 진심일까요? 윤재와 소라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죠. 진심으로 보였어요. 알았어. 같이 살자. 윤재가 저를 안았습니다. 세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후회 안 시켜드릴게요. 소라도 안았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형이 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재와 소라가 매일 왔습니다. 아침마다 왔어요. 약을 챙겨주고 아침을 만들어줬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밥이 서리기도 하고 국이 짜기도 했어요. 계란은 탔고 나물은 질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 먹으니까요. 아버지,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거짓말. 짜죠? 조금. 다음엔 덜 짜게 할게요. 소라가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어요. 식사 후엔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요. 응, 기억나. 그때 아버지가 제 신발 굽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안 넘어진다고요. 그랬지.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신발만 고쳤는데 정말 안 넘어지더라고요. 굽이 중요한 거야. 뒤에서 떠받쳐주는 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를 떠받쳐 주신 거죠? 그런 셈이지. 이제 제가 떠받쳐 드릴게요. 아버지가 쓰러지지 않게요. 고마웠습니다. 오후엔 소라가 구두 손질을 배웠어요. 작업대 앞에 앉아 공구를 하나씩 익혔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본드를 얇게 바르고. 이 정도요? 좀 더 얇게. 이렇게요? 잘했어. 소라가 웃었제 시도 MC계 소플랜드 to continue writing 언드리치 워드 카운트 골. 사용자가 계속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장의 나머지 부분과 8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글자 수를 계산해 보니 약 2만 8천 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만 5천 자 이상을 목표로 하므로 7천 자 이상을 더 작성해야 합니다. 7장의 남은 부분과 8장을 충분히 길게 감정적으로 작성하여 목표 글자 수를 채우고 통쾌한 복수와 화해의 감동을 전달해야 합니다.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뭔가 고치는 게. 그렇지? 고치면 또 쓸 수 있으니까. 사람도 그런가요? 뭐, 관계도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저도 웃었습니다. 저녁엔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소라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었죠. 오늘은 어때요? 맛있어. 많이 늘었어. 정말요? 다행이다. 윤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월급도 올랐어요.
이제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구나.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한 달이 지났어요.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방 문도, 화장실 문도, 부엌 문도요. 모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요. 한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웃음이요. 어느 날 저녁, 셋이서 부엌에 서 있었어요. 소라가 요리를 하고, 윤재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아버지, 이거 간 좀 봐주세요. 소라가 국자를 내밀었습니다. 맛을 봤어요. 좋은데? 정말요? 안 짜요? 아니, 딱 좋아. 다행이다. 소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딸깍딸깍. 균일한 소리였어요. 맞춰진 소리였죠. 호흡이 길어졌습니다. 고르고 안정됐어요. 좋았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죠. 그날 밤 윤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한 집에서요. 뭐, 저희 전세가 좀 넓어요. 방도 2개고요. 아버지 방 따로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 여기서 살게. 아버지, 제발이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제대로요. 소라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잘할게요. 아침마다 깨워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같이 밥 먹고, 산책도 가고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시잖아요. 고민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윤재와 소라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알았어. 그럼 같이 살자. 정말요? 응. 윤재와 소라가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셋이서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주일 뒤 윤재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집이었어요. 방이 2개, 거실이 넓고 부엌도 컸죠. 제 방도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소라였습니다. 그래, 들어와. 소라가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한 잔 드세요. 고맙구나.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버지,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어. 저희 이제 문 안 닫을게요. 항상 열어둘게요. 그래. 소라가 나갔습니다. 문을 열어둔 채로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아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잘 됐지? 우리 윤재 철들었어.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죠.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됐어요. 여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주 마이너스 바람, 모래, 그리고 굽 하나. 3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정기 검진을 갔어요. 윤재가 함께 갔죠.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약을 잘 드시고 계신가 봐요. 네, 매일 빠짐없이 먹고 있습니다. 윤재가 대답했습니다. 가족분이 잘 챙겨주시는군요. 환자분, 기분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기억은요? 잘 나세요? 예전보단 나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가족과 함께 계시는 게 큰 도움이 돼요. 진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행이에요. 많이 좋아지셨대요. 너희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버지가 열심히 약 드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좋아졌대요. 정말요? 다행이다. 소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갈비찜 만들었어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고맙구나. 저녁을 먹으며 윤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휴가예요. 그래. 어디 여행 갈까요? 셋이서요. 여행? 네. 아버지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메모가요. 제주도. 제주도요? 응. 할머니가 가고 싶어 했었어. 윤재와 소라가 서로를 봤습니다. 그럼 제주도 가요. 제가 알아볼게요. 소라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제주로 떠났습니다. 공항까지 차를 타고 갔어요. 비행기를 탔죠. 처음 타본 비행기였습니다. 긴장됐어요. 아버지, 무서우세요? 조금. 괜찮아요. 제 손 잡으세요. 소라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몸이 둥둥 떠오르는 느낌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가까웠어요. 하얗고 부드러워 보였죠. 신기했습니다. 예쁘죠? 응, 예뻐. 1시간쯤 지나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죠. 짭짤하고 시원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숙소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어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쉬세요. 저녁 되면 나가요. 그래.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거든요.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죠. 여보, 여기 예쁘죠? 응, 예뻐. 우리 함께 걸어요. 손잡고요. 그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모래사장을요. 발이 모래에 푹푹 빠졌어요. 따뜻했죠. 여보, 고마워요. 뭐가? 평생 날 사랑해줘서요. 고생 많이 시켰는데도요. 나도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우리 다음 생에 또 만나요. 약속이에요. 약속? 아내가 멀어졌습니다. 손을 놓지 않으려 했는데 놓아졌어요. 여보, 괜찮아요. 행복하세요. 윤재랑 소라랑 행복하게 사세요.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저녁이 된 거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윤재였습니다. 아니, 깼어. 문이 열렸어요. 저녁 먹으러 나가요. 해산물 먹으러요. 그래.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나가서 식당에 갔어요. 해산물탕을 시켰죠. 맛있었습니다. 아버지,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내일 협재 해변 가요. 모래사장이 예쁘대요. 그래, 가자. 저녁을 먹고 밖으로 나갔어요. 별을 보러요.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쏟아질 것 같았죠. 와, 별이 진짜 많다. 서울에선 못 보는 별들이네요. 셋이서 누워 별을 봤습니다. 고요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윤재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저희도 행복해요. 아버지랑 함께여서요. 나도 너희랑 있으니까 좋아. 한참을 별을 봤습니다. 유성이 지나갔어요. 와, 별똥별. 소라가 소리쳤습니다. 소원 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함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요. 속으로 빌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윤재와 소라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뭐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소라가 웃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일출을 보려고요. 윤재와 소라도 따라왔죠. 셋이서 앉아 기다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사진 한 장 더 찍을까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좋지. 셋이서 섰어요. 팔짱을 끼고요. 저기 지나가시는 분한테 부탁드릴게요. 소라가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죠. 아저씨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그 순간 뭔가 들렸어요. 문소리요. 아니,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였죠. 활짝 열리는 소리요. 함께 나서는 문이요. 발 뒤축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딸깍딸깍. 규칙적이고 균일했어요. 세 사람의 발소리가 하나가 된 것 같았죠. 파도 소리와 섞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고맙습니다.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잘 나왔어요.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었죠.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걸어야겠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모래사장을 따라서요.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세 사람의 발자국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어요. 발자국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죠. 또 걸으면 되니까요. 함께요. 해변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윤재가 조개를 주었어요. 아버지, 이거 예쁜데요? 그래, 예쁘네. 가져가요. 기념으로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라는 사진을 찍었어요. 바다를, 하늘을, 저를요. 아버지, 이쪽 보세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찰칵. 잘 나왔어요. 웃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넓고 푸르렀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죠. 저 바다 너머엔 뭐가 있을까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겠지. 가보고 싶어요? 아니, 여기가 좋아. 너희랑 있으니까. 윤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소라도 손을 잡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셋이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죠.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천천히요. 시간도 천천히 흘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아버지, 제주 어떠셨어요? 좋았어. 너희 덕분에. 저희도 좋았어요. 또 와요, 나중에. 그래, 또 오자.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번 여행은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아내도 좋아했을 것 같았어요. 여보, 봤지? 우리 윤재 잘 컸어. 소라도 좋은 애야. 이제 나 괜찮아. 걱정 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다 봤어요. 잘했어요, 여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에 앉았어요. 아버지, 차 드세요. 소라가 차를 내왔습니다. 고맙다. 마셨어요. 따뜻했죠. 제주 사진 정리할게요.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게요. 그래. 윤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네요. 그렇지. 약 먹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어.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좋아. 내가 만든 거면. 윤재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윤재가 말했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재밌었죠. 소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웃으며 들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경로당에서 바둑을 이겼어. 정말요? 대단하시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였죠. 셋이서 나란히 앉아봤어요. 어깨가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졸음이 왔어요. 아버지, 주무세요? 응, 좀. 방에 가서 주무세요. 그래.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편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생각했습니다. 구두굽은 갈아 끼웠습니다. 마음도 다시 맞췄어요. 비록 제 기억은 천천히 사라지겠지만 함께 걷는 발자국은 더 깊어질 겁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충분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어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응. 윤재가 잘 챙겨줘. 우리 아들 잘 컸어요. 그래,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여보 덕분이에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다음 생에 또 만나요. 약속? 약속이에요.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다시 만날 거니까요.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윤재와 소라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아침 드세요. 제가 계란말이 만들었어요. 고맙다.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소라가 웃었습니다. 윤재도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하루요. 하지만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죠. 구두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딸깍딸깍. 균일하고 규칙적인 소리요. 맞춰진 소리였습니다. 파도 소리와 섞이는 것 같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구두 같은 거구나. 다르면 고치고, 부러지면 붙이고, 해지면 깊고요. 그렇게 계속 걷는 거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손을 잡고요. 발을 맞춰요. 그렇게 걷는 거구나. 삶이라는 긴 길을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요.